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국립공원 소금강산 지구입니다. 경주에는 남산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백률사로 유명하죠.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이고 정상까지는 0.7km, 700m입니다. 그리고 쭉 능선을 따라서 다불마을까지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한 2시간여 정도 천천히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천천히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완만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겹지 않도록 바위와 나무 뿌리와 또 수목들과 새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소금강산 탐방로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휴일 아침에 산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 그리고 자제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행 맨발 걷기의 중요성은 아주 많습니다. 피톤치드가 많고 지압 효과가 뛰어나고 또 근력 운동도 되고 새소리나 풀벌레들의 소리 그리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 등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 하면서 특히 개펄 같은데 조개들이 있고 밑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거미줄처럼 다니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빗자루로 누군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싹 쓸어놨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이 먼지 속에 또 낙엽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개체들의 서식처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정된 탐방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탐방로 외에 넘어가서 여기저기 또 무리를 지어서 맨발 걷기 하시면 또 낙엽 속에 또 기어다니거나 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가 또 위험해지는 효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탐방로 길이 오솔길이 나버리면 비가 오고 그럴 때 그쪽으로 또랑처럼 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거나 골고루 분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곤충이나 미생물들이나 벌레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끊기게 됩니다. 또 부엽토로 덮인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들의 생태계는 또 민감한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널을 뚫거나 또 길을 낼 때 산을 발파를 해서 뚫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다리를 만들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길을 가로질러 원래 가던 대로 가다가 도로에서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또 짐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배려가 이 자연의 생태계를 살리고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탐방로 외에는 또 안전한 길로 맨발 걷기를 하시고요. 또 탐방로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이 되면 또 다른 탐방로 길을 열어주고 기존의 탐방로는 또 일정 기간 폐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보존되고 복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맨발 걷기는 산행할 때 올라갈 때는 비교적 속도도 느리고 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또 몸도 지치고 다리도 풀리고 그리고 속도도 때로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미끄러지거나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겠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올 때도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디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면 속도보다 시간이거든요. 한 발 한 발 뛰실 때 발 밑에 느껴지는 감각을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몸의 신호나 감각에 딱 집중하게 되면 복잡한 생각이 싹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땅을 좋아합니다. 어싱 효과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따뜻할 때 전하의 이동이 아무래도 빨라지니까 따뜻한 것이 좋다. 몸도 따뜻하게 해서 어싱을 하면, 왜냐하면 장애물이 저항이 적기 때문에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땅에 발바닥을 탁 대는 순간 일순간에 시원한 느낌이 발에서 머리까지 뚫고 관통해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가운 땅, 그 땅을 디딜 때 그 첫 느낌, 그걸 걸어가면서 발바닥은 열이 나거든요. 혈액순환이 되고 지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적당히 차가운 땅을 걸으면 적당히 식혀주고 또 마사지와 지압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면서 또 피의 혈액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땅에는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또 늦가을이나 특히 초봄 이런 때 시원한 맨발 걷기, 그 감촉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또 반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숙달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때 다시 천천히 가려는 의식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유가 맨발 걷기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걷기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자신감 붙었을 때 또 빠른 속도로 걷다 보니까 발목에 또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또 부종이 생기거나 또 근육이나 종아리를 제때제때 이완시켜 풀어주지 않아서 또 통증이 오거나, 그래서 효과가 없거나 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사례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의 부작용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자세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땅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천히 하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세도 달라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천천히 가면서 이제 자연을 만끽하면서 마음도 힐링이 되고 몸도 여유로워지고, 뭐 긴장되고 타이트하게 살아왔던
인생도 슬로우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마음의 공간에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신발은 빨리 달리거나 멀리 빠르게 다니거나 그런 용도로 쓰여졌잖아요. 하지만 맨발로 그러면 그 역순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복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또 맨발걷기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발 한 발 정말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처럼 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처럼 겸허하게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맨발걷기의 3대 효과는 지압 효과입니다. 인체 체중으로 무차별적으로 발바닥에 있는 반사구들과 또 혈자리를 무차별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발가락 및 발가락 아치. 발바닥의 아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발바닥 아치가 인체의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수많은 혈관들이 덩어리가 있는데요. 혈관이 발바닥을 밟으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상당히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어싱 효과인데요. 어싱 효과의 효과 중 가장 독보적인 것은 바로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혈전이나 피가 떡져 있던 피들이 또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또 자유전자가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각종 염증이나 또 노화가 지연되거나 역노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걷고 안전하게 걷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맨발 걷기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